네, 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네, 하루 사이 엠폭스 환자가 2명 또 나와 모두 18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번에도 3주 내 해외여행 경험이 없는 국내 감염 추정 환자였는데요. 역학조사를 진행 중인 방역당국은 국내 감염 추정 13명의 감염 경로에 대해 고위험군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 방문과 익명 만남 앱을 통한 밀접 접촉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어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선 익명 만남을 통한 밀접 접촉을 삼가고 자발적인 신고와 적극적 진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서영석 기자입니다. 국내 엠폭스 확진자가 2명 더 나왔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17번, 18번 환자는 각각 서울과 경기 지역에 거주 중인 내국인입니다. 이들 역시 증상 발현 3주 전까지 해외에 나갔다 온 적이 없는데 이로써 국내 감염 추정 엠폭스 환자는 서울 5명, 경기 3명, 경남 2명, 경북, 대구, 전남 각 1명 등 총 13명이 됐습니다. 상세의 역학조사를 진행 중인 방역당국은 국내 감염 추정 13명의 감염 경로에 대해 고위험군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 방문과 익명 만남 앱을 통한 밀접 접촉으로 분석했습니다. 발현 증상에도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국내 감염 추정 환자의 주요 임상 증상으로는 항문 생식기 통증을 동반한 국소 피부 병변이었으며 발진은 모든 확진 환자에게서 나타났습니다. 방역당국은 최근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격리 치료를 위한 17개 시도별로 5개에서 10개의 엠폭스 치료 병상을 지정해 운영하고 의료시설과 고위험군들이 주로 이용하는 커뮤니티 내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선 익명 만남을 통한 밀접 접촉을 삼가고 자발적 신고와 적극적 진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의심 증상자들이 사회적 낙인에 대한 우려로 진료와 신고를 기피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회 전체의 배려를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필리핀으로 달아났던 조직폭력배가 현지에서 붙잡혀 수감된 상태로 국내 마약류를 다량 유통해오다 적발됐습니다. 반입된 필로폰은 12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었는데요. 톱니바퀴 모양의 기계류의 경우 통관 절차가 비교적 간소하다는 점을 악용해 기어류 샘플로 위장했습니다. 경찰은 필로폰 판매책 등 58명을 검거해 23명을 구속했고 필리핀에 있는 조직폭력배 A씨를 조속히 국내로 송환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주택가 골목길을 한 남성이 걸어옵니다. 모자에 마스크를 쓴 이 남성은 등에는 백팩을 메고 양손엔 제법 큰 물건을 들었습니다. 국제특송 화물로 들여온 톱니바퀴 모양의 기어류 부품인데 속을 열어보니 마약이 잔뜩 들어있습니다. 마약류 범죄를 저지른 뒤 필리핀으로 달아났던 조직폭력배 A씨가 나이지리아인 B씨를 통해 국내로 반입한 겁니다. 기계류의 경우 통관 절차가 비교적 간소하다는 점을 악용해 기어류 샘플로 위장했습니다. 판사가 본인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이거는 압수수색 검증 영장이라고. 필리핀 이민국 수용소에 수감 중인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2달간 필로폰 3.5kg을 이 같은 방식으로 밀반입했는데 이는 12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A씨는 수용소에 휴대전화 반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SNS에 고액 아르바이트 모집 등의 글을 올려 판매책 역할을 할 공범을 모집했습니다. 또 판매책들이 잠적하거나 자수할 것에 대비해 신분증과 함께 보증금을 받아두고 판매할 때마다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기계류 부품에 은닉한 필로폰을 수거하여 국내 조직폭력배 등 상위 판매책과 하위 판매책들에게 속칭 던지기 방식으로 전국에 유통하였습니다. 경찰은 필로폰 판매책 등 58명을 검거해 이 중 23명을 구속했고 필리핀에 있는 A씨를 조속히 국내로 송환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강원도 원주에서 유흥업소 업주인 자매가 여성 종업원들을 감금하고 배설물을 먹이는 등 비인간적인 학대를 저질러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이 저지른 범행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낮췄습니다. 가학적 범행의 합의 참작에 방청석에서는 탄식이 터져나오기도 했는데요.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상영 기자입니다. 청록색 수의를 입고 호송차에서 내려 차례로 법정에 들어가는 두 여성. 원주 여성종업원 감금학대 사건을 저지른 유흥업소 포주자매입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부터 1년여간 5명의 여성 종업원들에게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목줄을 채워 밖에 나가지 못하게 했고 게사료를 밥으로 줬습니다. 폭행은 기본이고 몸에 끓는 물을 붓거나 감금 중 참지 못해 나온 대소변을 핥아먹게 했습니다.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시키고 이를 촬영해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신고를 막았습니다. 특수폭행과 유사강간 등 16개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생 48살 A씨와 언니 52살 B씨에게 1심 재판부는 징역 30년과 22년을 선고했습니다. 곧바로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동생에게 징역 25년, 언니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이 저지른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정상 참작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과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판결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형이 줄어들자 방청석에서는 탄식이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 TV 이상인입니다. 한국은행이 단기 시장 금리가 과도하게 떨어지고 있다고 경고한 가운데 은행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산정 기준인 코픽스가 넉 달 만에 반등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따라 올랐는데요. 한은과 금융감독원은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며 엇박자 논란에 선을 긋고 있지만 과연 금리 인하를 압박해온 금융감독원 말대로 금리 인하를 체감할 수 있을지가 관심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KB국민은행은 18일부터 4.18에서 5.58%에서 4.21에서 5.61%로, 우리은행은 4.45에서 5.65%에서 4.48에서 5.68%로 0.03%포인트씩 올렸습니다. 은행들의 자금 조달원인 은행채와 예금의 금리가 소폭 오르자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4개월 만에 반등한 탓입니다. 3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2월보다 0.03%포인트 오른 3.56%로 집계됐습니다. 9년 만에 코픽스가 연 3.5%인 기준금리를 밑돌 뻔하다 소폭 반등한 겁니다. 소폭 반등했다지만 은행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된 약 1년 반 전 수준까지 떨어지자 한국은행은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단기금리 90일짜리 통한채에 있는 금리라든지 1년 국채 가격이 떨어지는 거는 시장에서 좀 과도하게 반응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정상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워닝을 드릴 필요는 있지 않나 이런. 반면 금리 인하 압박을 주도하는 금융감독원은 2분기에는 대출금리 하락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이 경우 코픽스가 기준금리를 밑돌 수도 있습니다. 단기 자금시장 안정으로 인한 시장 평균금리에 떨어지는 이런 것들을 상반기 중에 어느 정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은과 금융감독원은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며 엇박자 논란에 선을 긋고 있지만 금리 움직임은 그렇지 않아 보인다는 게 금융시장의 시각입니다. 연합뉴스 TV 김동욱입니다. 네, 중국 베이징의 한 대형 병원에서 어제 큰 불이 나 29명이 숨졌습니다. 관련 소식은 SNS 등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는데요. 누리꾼들은 시 당국과 병원 측의 화재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SNS에 올라온 관련 영상과 게시글이 줄줄이 삭제돼 논란입니다. 베이징시 당국은 화재 발생 24시간이 지나 공식 브리핑에 나서면서 화재 원인을 설명하고 병원 관계자와 공사 책임자들에 대한 조사 계획을 밝혔지만 비난 여론은 점점 더 커지는 모습입니다. 베이징 임광민 특파원입니다. 창밖으로 시커먼 연기가 계속 뿜어져 나옵니다. 병원 안에 있던 사람들은 커튼이나 병상 시트로 보이는 천을 엮고 창밖으로 탈출합니다.
더 높은 층에 있는 사람들은 창밖 에어컨 실외기에 매달려 구조를 기다립니다. 한시가 급한 상황, 화재 현장 주변의 사람들도 애가 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베이징의 한 병원에서 불이 난 시간은 낮 1시쯤. 소방당국은 30여 분 만에 화재를 진압했다고 밝혔지만 화마 속에서 70명 가까운 사람들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관련 소식은 SNS 등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는데 동시에 시 당국과 병원 측의 화재 대응을 비판하는 누리꾼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관련 내용은 SNS 등에서 줄줄이 삭제되기 시작했습니다. 화재 발생 소식을 전하던 관영 매체들도 당국자들이 화재 현장을 찾아 부상자를 위로했다는 내용을 더 비중 있게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실시간 검색어에서조차 관련 내용이 사라졌다며 당국이 고전적인 여론 통제 방식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화재가 지난해 말 백지 시위를 촉발했던 우르무치의 아파트 화재 사건을 연상시키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베이징시 당국은 화재 발생 24시간이 지나 공식 브리핑에 나서면서 화재 원인을 설명하고 병원 관계자와 공사 책임자들에 대한 조사 계획을 밝혔지만 비난 여론은 점점 더 커지는 모습입니다. 베이징에서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